않으니 그렇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경남에 가장 많이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업종별로 조금 제가 좀 더 반복이 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을 다시 보면 조선은 사실 앞서도 사이클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가 복잡하긴 한데 왼쪽 표에서 그 기둥의 색깔은 무시하시고 기둥의 꼭대기만 이렇게 보시면 2007년쯤이 제일 전 세계에서 주문 많이 냈다가 그 다음에 쭉 줄어가지고 2016년은 주저앉았다가 하필이면 그 직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힘들 때 이제 방법을 찾는 상황이 됐는데 저 하늘색은 제가 입던 시절입니다. 2018년 19년 초까지. 어쨌든 조선이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 같고, 저 2007년도에 9천만 톤 이상 만들던 저런 사이클은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. 저렇게 올라갔던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물건을 막 뿜어내면서 전 세계 배달통을 막 만들어내라고 막 요동을 치던 그런 시기에 역파하기 때문에 뭐 그러고서는 이제 배값이 막 오르고 성가가 오르고 또 운임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사모펀드도 막 배를 만들겠다고 주문을 내고 막 좀 시장에 거품이 있던 시절이 2007년인데 그 직후에 이제 성동조선도 신장기업하고 STX 다 신장기업하고 우리도 그렇게 됐었죠. 그 여파를 책임져야 되니까 겪은 셈인데 어쨌든 이런 사이클이 지금도 오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4대 선종들 특히 LNG 선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제일 잘하면서 다른 나라도 잘 못하고 주문이 많아져서 지금 다시 조선이 일어서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골이 깊었던 만큼 산이 올라가고 있지만 다시 한대는 거 골이 내려갈 거거든요. LNG 선박이라는 것도 결국은 탄소 연료를 실어 나르는 거니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고 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는 LNG 선박은 달랑 700척밖에 없습니다. 이게 그 시장이 큰 게 아니어서 사실 시장으로 보면 벌크선이나 좀 더 만들기 쉬운 배들이 더 시장은 크지만 그건 이제 중국도 만들고 하는 거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비싼 배를 만드는 데 특화가 되다 보니 이런 선박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영원히 좋을 수는 없다. 당연히 아시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 자꾸 중국을 찍어 누르는 동안에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LNG 선박에다가 그 기술로 이제 액화 수소 그리고 수소를 액화하기 하는 기술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모늄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장들이 좀 있으니 우리가 지금 저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. 그리고 배도 이제 자율운항 선박 이런 디지털 쪽에 수요가 예상이 되고 컨테이너선이 지금은 각각 몰고 다니지만 맨 앞에 선장이 대표로 있는 선박에 하나 끌고 가면 나머지 배들은 뒤에서 자율운항으로 따라가가지고 미국 연안에 가면 선장배는 LA 들어가고 딴 척은 시애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시절이 곧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화되고 기술이 따라간다면은 분명히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을 만들어서 하되 배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고 배가 나가서 필요한 시기가 생기고 또 뭔가 이런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배 바꿔라라고 하는 시기가 생기지만 그게 또 지나고 나면 숟가락바늘 시대가 또 당연히 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가장 문제는 사람 구하기 어려움. 지금 뭐 이틀 전에도 아마 산업부 차관이 오셔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또 법무부에서도 전에 비해서 외국인이 들어온 거를 적극적으로 푸는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장기적인 대안을 우리가 과연 현재 있는 젊은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태어날 청년층이 조선소에서 일을 할까? 그리고 기본적으로 점점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때 몇만 명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 그리고 왔다가 몇 년 있다가 흩어져 버리면은 이 축적시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업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지하와도 고민을 해서 엔지니어링 인력들은 좀 더 키우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담당하도록 하고 만드는 부분은 어떤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축적을 시키면서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
지금부터 아니고 아무튼 이미 좀 한참 고민했어야 될 시기일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표가 좀 돼 있는데 그 아까 제일 조선인거 많았던 2007, 8년 가장 수주 많이 해왔을 때 그 이후에 우리 조선사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 해양 플랜트까지도 잘 돼서 늘었을 때는 20만 명까지 늘었다가 지금 1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다시 올라가려도 사람이 오지를 않아서 지금 힘든 거잖아요. 경남 경기를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조선이 잘 안 되면 취업자 수도 줄어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조선이 가장 그 고용을 많이 하는 특성 있는 산업이니까. 근데 조선이 안 되면 취업자 수도 줄고 취업자 수, 그 조선이 어려우니까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경기 안 좋다고 빠져나가면 조선업은 또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경남 경기 전체와 조선과 사람의 이동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도리여서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조선이 어떻게 돼도 경기가 달라져도 버틸 수 있는 어떤 내성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다른 산업이 조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그 산업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 거다. 자동차는 저 노란 기둥이 이제 전 세계 자동차 매년 만들어서 팔리는 숫자인데 지금 2018년서부터 있으니까 1억 대가 좀 안 됩니다만은 대충 자동차는 지금까지 1억 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들을 판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 시기쯤서부터 1억 대에서 좀 내려간다니까 차가 좀씩 안 팔리는 게 전체 규모가 좀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슨 쉐어링하는 서비스 같은 것도 나오고 또 그리고 차가 앞으로 전기차 뭐 이런 차들이 이제 나오니까 대기수 같은 것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 그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어쨌거나 1억 대보다는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다 대수로는 그 대신 이제 차 하나하나는 뭐 비싼 차가 나와서 매출은 커버를 하겠죠. 전기차를 놓고 보면 근데 이 1억 대보다 작아지고 있는 거를 이제 테슬라 같이 전에는 없던 플레이가 나타나가지고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아무 뭐 무슨 아까 탄소 중립이나 이런 역할 없이 시장이 현 상태에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세계 에너지 기구가 보기로는 2030년에는 오른쪽 기둥으로 보셔서 5% 정도 마켓 시어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가 15%까지는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금 불아파가 이번에 푸틴이 전쟁을 내가지고 얼어 죽게 만드는 항목을 시키려고 했는데 눈이 다 녹아버리고 눈 하나도 안 오고 지금 불아파가 매일 10도, 15도 이런 날씨를 보인다거든요. 지금 스위스에 눈 하나도 없고 스키장 문 닫았고 그리고 미국은 무지무지하게 지금 춥고 뭐 이런 우리나라는 여기가 복받은 땅인 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를 여기서 좀 춥고 창원도 최근 며칠 마이너스도 좀 오래되고 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사실 호남은 비가 지금 몇 달째 안 와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만 다른 나라는 산불이라든지 뭐 지금 뭐 북한이라든지 이게 지금 도저히 평생 경험 못 해보는 이런 날씨들 때문에 훨씬 민감하게 지금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 2030년에는 35%까지 마켓시어가 전기차가 올라갈 수가 있다. 이게 이제 OECD의 산하에 있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인데 뭐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냥 이제 전기차도 보조금 받으려면 미국산 2차전지 뭐 이런 거 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부품 산업을 키워가지고 하는 것도 뭔가 제도적으로 제약이 걸리는 상황에 우리 경남에 있는 제 기억에 한 1,800개 정도 부품업체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중에 한 40%, 50% 사이 정도가 파워트레인 관련된 부품 회사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. 이 내연기관과 전기선이 다른 얘기입니다.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경남의 부품업체들에게 물어봤던 이런 서베이가 있는데 20%, 한 15%, 35% 정도 저거보다는 더 높았던 것으로 체감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
우리 경남에는 상대적으로 많고 오히려 전기차 이후에도 우리가 좀 빚을 볼 수 있는 전장 부품 회사는 10% 정도. 나머지 90%는 사실 차체나 이런 것도 경량화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그 경남의 중소기업들은 80%는 우리는 전기차 관심 없는데 내가 하는 건 너무 달라서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.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54% 정도는 전기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서베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맨 왼쪽에 있는 46.7%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걱정해도 돼서 저희가 자동차 연구원에 이제 그 경남 분원이 제가 있을 때 여기 유치가 돼가지고 뭔가 그때도 여기 저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거는 여기 계신 자동차 부품사들이 뭔가 걱정을 덜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. 수소가 되든 뭐가 되든 자동차 연구원은 그 박사들하고 같이 심야 토론을 하시든지 해서 그리고 아이템이 나오면 한 회사 두 회사 가지고 아닌 거고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무슨 모멘텀 같은 거 만들어야 되겠죠. 요즘 박사님들도 모자리고 하니까 그 대신 전체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랑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뭐 미래차 이런 저 운영 협의회 제가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만들어져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. 뭐 우리 기계나 우주항공 방산, 뭐 기계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좀 더 빅데이터, AI 이런 쪽에 뭔가 그리고 센서 이런 쪽이 우리가 이게 이제 일본에 지금 코가 꽤 있는 부분들인데 뭔가 우리가 지금 일본은 우리한테 코가 꽤 있고 우리는 일본한테 코가 있고 서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끊을 수 있는 내공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중공업은 아까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 우주항공 우리 경남에 새로운 모멘텀이 더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던 거 따라가는 리프로깅이라는 거는 하던 거 따라가지 말고 이 개구리가 뛰어가는 것처럼 단계 좀 스킵하고 우리가 먼저 딴 걸 건드려. 그러니까 UAM 같은 게 이제 도시에서 타고 다니는 개인 항공기 이제 우리 이런 거를 이제 UAM이라고 하는데 큰 드론 같은 거죠. 이제 이런 산업에서 뭔가 우리가 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해봐야 되겠다. 방산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용 방산을 솔직히 해왔던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도 이 나라 저 나라가 각각 자기네 수요에 맞춰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게 다 군사 기밀화돼 있다 보니까 기업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 기술 공유 같은 게 잘 안 돼 있습니다. 제가 방사체 공부할 때 경험했던 걸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방산 기업과 분하고 방사청이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건 방사청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아지려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서 계속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통핵심 과제라는 건 모든 산업이 다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본 건데요. 우리 회사가 친환경 기업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 산업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ESG 평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평가 기관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했는데 뭔가 앞으로 이거는 아직 그 시장이 정립이 안 돼서 그리고 근데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이나 EU에다가 자동 수출하려면 그 안에 있는 부품 회사들이 하나하나가 다 ESG 평가가 어느 정도 돼 있다, 친환경적이다, 다른 소셜 문제 없다, 무슨 아동 노동 같은 거 쓰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된 이런 요구를 전체적으로 할 날이 멀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사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결국 그렇게 되려면은 친환경 전기를 써서 공장을 돌리는 게 ESG 100점 맞는 회사 아니냐라는 이제 그거일 텐데 친환경 전기는 나라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. 한전에서 또 발전사들이 공급을 해주고 지역에서 뭔가 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남의 해남 같은 곳은 그 태양광으로만 공급을 하는 산업단지를
600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라서 벌써 데이터 센터를 지금 뭐한 5개, 6개 막 이렇게 유치를 하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, 테슬라를 우리는 100% 친환경 전기 공급을 줄 테니 테슬라 공장을 한국에 오면 여기다 넣어주세요라는 유치 활동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. 경남도 같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친환경 전기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주문이 어려워질 수 있는 시절이 시장에서 어느 나라가 오신다는 게 아니라 GM 공장에 와서 돌아가지만, 아까 GM 공장님도 계시지만 자동차 회사들도 다 그런 고민을 할 거거든요.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타지 않으면은 5년 뒤 10년 뒤에 생수병처럼 그 친환경 딱지 붙어 있지 않은 차는 시장에서 아무도 안 산다 그러거든요. 이미 우리 디젤 차가 한순간에 가버리는 걸 다 보셨잖아요. 그런 걱정이고,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 구하는 거가 제일 앞으로는, 지금 뭐 조선이 모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모든 사장님들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논의할 때마다 들은 거는 결국 사람을 못 구한다. 뭐 이거는 수도권 비수도권 정도의 차이지, 삼성전자도 사람 묻는 거는 가장 큰 지금 바틀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통계로도 이거는 제가 보는 게 이것도 제가 나중에 붙였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. 근데 이건 뭐 다 오픈된 통계고, 경상남도는 지난달에 이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만든 건데, 중위 연령이라는 게 뭔가면 가장 나이 많은 분부터 이제 막 태어난 아기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, 그러니까 이제 100명을 줄을 세면 50번째, 51번째 걸리는 그 사람이 몇 살이냐, 이제 이런 거거든요. 이게 평균이 하게 되면은 할아버지는 많고 애는 조금 있는데 뭐 중간 어디쯤 그러면은 오히려 그래도 아직 청년들이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, 이 중간 인구가 어디쯤이냐라는 거 가지고 보통 인구화대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, 제가 봤을 때 2018년도 전국은 그게 43살, 4살이었어요. 근데 경남은 좀 더 노령화가 돼 있는 거죠. 이 추세는 점점 벌어지는 걸로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청년들이 빠져나가고, 태어나도 빠져나가고 안 낳고 이렇게 되니까 경남은 상대적으로 청년이 채워지는 데가 아니라, 근데 저 숫자가 얼마나 몇 년 사이 변화가 궁금하면, 제가 공무원을 시작한 1990년에는 저게 숫자가 몇이었을까 확인해 봤더니 27살이에요. 1990년에는 27살이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40대 중반이 돼 있습니다. 밑으로는 없죠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들은 MZ세대고, 우리 때처럼 시키면 까라면 까고 일하면 일하고 이거라도 나오고 하는 세대가 아니죠. 인도네시아가 지금 30이 안 됩니다. 아프리카는 18살. 20년, 30년 뒤에는 어느 나라가 잡을까 하는 거는 여기서 판단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몇 가지 더 보면, 생산 가능 인구는 15살에서 65세, 64세까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이 60이라고 하지만 64세까지, 대학 교수님도 65세 정년인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,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때, 그 비율이 지금은 전체 인구 중에서 전국은 72%인데 경남도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는 중위 연령도 조금 높지만 실제로 숫자, 머릿수를 센 생산 가능 인구의 숫자도 전국보다는 모자라는 비율이, 할아버지들이 더 계시거나 올 때는 아기들이 더 많은 건 아닌 것 같고, 그건 뒤에서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 비율도 쭉 내려가서 20년 뒤에는 생산 가능한 사람 절반이 생산 가능한데 투입하기 어려운 이제 노령층을 부양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. 이 경남 숫자는 2040년까지 추계가 나오는데 전국 숫자는 2070년까지 추계가 나오는데, 2060년인가 70년대 가면 아까 중위 연령은 60대를 넘어가고, 이 생산 가능 인구 비중만으로 노령층 비중은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2060년, 70년 지금 추세 그대로 두면 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뭐 2060, 70년은 좀 먼 세상이고 저도 없을 것 같고, 2040년은 멀지 않잖아요.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전국 대비해서 경남 인구, 경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숫자 이렇게 있을 때, 뭐 수도권이 절반 이상 지금 가지고 가고 있지만 경남이 지금은
6.44%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율도 점점 앞으로는 줄어나가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다 이사가 안 나가요. 앞으로도.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점점 빠져나가고 그 비중도 줄어들고 사람이 더 계셔서 생산하는 이 구성에서의 포트폴리오도 서로 이렇게 비중이 되고 아기를 좀 더 낳으면 벌충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유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경남 인구 중에서 유소년 비율이 조금 더 높게는 나옵니다. 이거는 아마 이건 제 추측이에요. 이거 보면서 엊그제 이거를 보면서 왜 이거는 그래도 좀 잘 나오나 이렇게 했더니 경남의 여성 사회적 참여 비율이 전국 대비로 좀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. 그러다 보니 아기도 좀 더 낳고 집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사회 참여율이 높아서 자녀를 갖는데 부담을 느끼는 그 신혼부부라든지 그 비중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도 2030년을 기여로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경남도 발동이 걸리나 봐요. 이제 경남의 여성 인력도 사회 참여 많이 하고 지금보다는 더 아기 낳는 것보다는 사회활동을 하는 거에 선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보다는 오히려 유소년 인구 비율이 더 줄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그리고 청년 인구가 줄어가고 노령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가임 연령층이 2030년 이후는 전국보다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로 가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이거는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지만 제가 숫자만 뽑아온 거는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디지털 전환이니 뭐 또 우리가 공급망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한 구찌를 가지니 탄소 중립에 대한 신기술을 확보를 하느니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도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의지를 가지고 밤새워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 확보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. 이 추세를 보면 일단 선수층 자체는 점점 얇아지는 걸로 추세가 나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빠져나가고 우리 전임 지사 계실 때는 뭐 청년도도 표명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 당시에도 서울대 교수님을 한번 모셨었는데 그때는 이거보다 훨씬 숫자가 더 좀 급격하게 나왔었어요. 제 기억으로는 그 중위 연령도 2040년에 60세가 넘어가고 경남은 이런 기억이 나는데 공식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숫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추세지만 추세 자체는 심각하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을 우리가 인재를 오늘 여기 차원대 아까 총장도 오시고 많이 오셨습니다만 지역의 교육기관, 연구소, 교육기업 다 같이 해서 여기가 우리 현재 있는 청년들한테 10년, 20년 뒤에 세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그 지역이다, 그런 기업이다, 그런 대학이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장학금 이런 걸 좀 더 펑펑 좀 쓰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. 기계에 지금 투자해봐야 1, 2년 뒤에 친환경 전기 안 넣어주면 돌릴 수도 없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시대에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일할 청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여성들도 같이 참여 많이 하면서도 보육 걱정이 없도록 하는 특단의 지역을 잘 만들면 강남이 다시 옛날에 70년대 우리 경제를 말할 때 기수가 됐던 것처럼 새로 시작하는 시대에서도 기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굉장히 몇 년 안에는 이제 시간이 가버리면 뒤집을 수 없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새 벽두부터 조금 호러 스토리 같은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경남은 우리 새로 오신 경제부지사님이 제 대학교 동창입니다. 같은 학번 같은 과 동창이어서 저랑은 고시공부도 같이 했던 우리 동료가 다시 경남에 오게 된 것도 예사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잘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제가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 부지사께서도 많은 성과 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시간도 좀 길게 쓰게 됐는데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
지금 조선 때문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와서 여유가 있을 때 아파트 짓고 이렇게 허투루 쓰지 말고 뭔가 이거를 나중에 미래 대비의 모멘텀으로 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넘긴 했는데 뭐 한두 분 질문 뭐 있으시면 뭐 할까요?